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장남순입니다. 우리 아보쇼 멤버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예쁜 목소리로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그럴게요. 저는 오늘 또 행복하고 내일 또 행복하고 항상 행복한 네. 서성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나 들꽃 사진 작가라고 우기는 노미입니다. 들고 산작가 맞습니다. 식사들은 다 하고 오셨나요? 네. 물론이죠. 네. 식사 끝나고 또 뭐 드시는 건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있다. 커피. 그 커피요? 네. 꼭 30분 지나서 드세요. 바로 네. 드시고요. 선생님 뭐 드시는 거 없어요? 네, 저는 안 먹습니다. 커피. 오, 네. 그렇다면 약들을 안 드셨다는 얘기네. 약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약하고 거리가 멀어요. 좋아요. 여러분은 식사 후에 특별히 드시는 약은 없으신 것 같은데 안심입니다. 제가 보는 여러분은 항시 웃으면서 즐겁게 사시니까 지금 건강하게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약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각자 나름대로의 건강법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 먼저 해야 할지 모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추려 보세요. 네.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좋은 글을 한번 낭송해 드릴게요.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억이 땅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다. 60세이든 16세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에 끌리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와, 내용이 너무 좋네요. 네, 좋은가요? 와, 네. 네, 그동안 생각들은 다 하셨나요? 저는 이 시를 들으면서 네. 딱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네.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상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그쵸. 너무 좋죠. 네.
정말 우리는 이상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럴까봐 제가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네. 밥만 잘 먹는다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마음이 맞습니다. 건강해야 예. 예, 젊게 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은 젊게 사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저도 정말 저도 아까 잠깐 선생님 말씀 들을 때 네. 어려서보다 차라리 지금이 더 훨씬 건강하고 음. 활기를 찾아 사신다고 하는데 저도 네. 그 말씀에 공감을 해요. 네. 저도 젊어서는 옛날에 못 먹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어려서 그 병든 닭처럼 되게 시들시들하면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세임도 잘 못하지. 그게 똘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구박받고 그제가 되면 세임을 못하잖아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병든 닭처럼 맨날 시들시들하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랬는데. 청년 시절을 지내고 장년기를 지내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더 정신도 맑아지고 더 몸도 건강해지고 더 삶에 활력이 있고 저 무지 행복하거든요.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해서 건강해지신 걸까요? 건강해서 행복해지신 걸까요? 그건 손바닥 닭이 먼저인가 같이. 계란이 네. 먼저인가 네. 똑같은 얘기인데 네. 행복하게 살면 건강해지는 건 물론이고 네. 또 건강한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그래요,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똑같은 네.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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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뭐 마음의 어떤 전환이라 뭐 이런 거는 생각의 전환이나 뭐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아,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지금 제가 6학년 5반으로 거의 60대, 예. 70대를 바라보잖아요. 예. 60대 중반이니까 딱 반절은 네. 정말 반절이 아니다. 한 40, 거의 한 50까지도 음. 거의 50 가까이 갈 때까지도 엄청 제가 그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육체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딱 50대에서 50대 후반 접어들면서 이 반전이 시작된 거예요. 마시는 얼마 안 되죠, 기간이. 그러게요. 한 네, 10년? 네. 네. 10한 5년? 15년. 그 전에는 정말 네. 삶에 정말 의미가 없었고 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네. 차라리 그냥 없어지자.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살았었어요. 야, 완전히 밑바닥까지 예, 이렇게 예. 그 생각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들을 예. 매사를 불만스럽게 보고 살았어요. 야, 하나도 만족한 게 그러니까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예. 근원이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환경에 시달리지, 경제적으로 시달리지 한 가지도 만족한 게 없어가지고 늘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팍 그냥 가버리고 정신도 예. 완전히 황폐해져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방에 콕 틀어박혀서만 예. 있고 나오고도 싶지 않고 예. 그냥 우리 그 만만한 우리 불쌍한 남편만 막 쪼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건 아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힘든 원인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원인이 내 안에서 만족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마음. 그냥 이렇게 결혼도 내 이상대로 안 되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하나도 내가 원하는 게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고 불만으로만 생각을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내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더라고요. 서정진 선생님 사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사이에는 전혀 그런 분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긍정적으로 살면서 네. 남을 포용해주고 예. 굉장히 말씀도 편안하게 하시기 예. 때문에 내가 항시 와 저런 예. 고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예. 근데 그렇다고 마음이 변한다고 해서 확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가 그 전에 어려서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렇게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구남매 장남집으로 가서 너무 고생을 하고 살았어요. 너무 일이 많은 데 가서. 예, 그러실 것 그러다 같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은 네. 식구가 거의 시동생들이 7명이 다 서울에 와서 우리한테 같이 살았어요. 아휴. 거기다 사촌 시동생까지 다 네. 식구가 9명, 10명. 와. 그러면 애기 키우면서 등에 업고 다니면서 그 밥을 점심밥까지 해내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육체적으로 너무 들었네. 힘드니까 네.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그러게. 거예요. 예. 너무 힘들게 살면서 이제 짜증만 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순해가지고 이 우리 치갓집에서는 저 집에 맏며느리 정말 잘 돌았다. 다 어느 세상에 시동생까지 다 포용하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어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잘한다 하니까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어야만 되는 줄 알고 다 그걸 감수하고 착한 살았어요. 여자 콤플렉스. 근데 내 안에는 예.
완전 딴 나의 다른 내가 있었던 거죠. 나 이런 생활 싫어. 맞아. 나 못 살겠어. 아. 나 힘들어.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걸 표현을 못하고 안에서 이제 쌓아놓으니까 그게 병이 됐던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착하다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네. 맞게 살기 그렇죠, 위해서는 그렇죠. 노력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예. 내 마음에서는 그걸 네. 못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는 너무 불쌍해라.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제 몸도 아프고 정신도 그쵸. 황폐해지고 예. 이거는 뭐 한두 가지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막 기를 쓰고 운동도 그럼 하고 그 막 하다가 바꾼 그 계기는 있었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있었죠. 바꾸게 됐어요? 네, 있었죠. 처음에는 그니까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힘들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한 한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이제 품고 살았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뭐 60대, 70대도 막 그 검정고시 봐가지고 예. 학교 가잖아요. 그런 거 예. 되게 부러웠거든요. 예. 근데 그것마저도 나한테 허용이 안 됐었어, 상황이. 근데 그것을 제가 일단 한번 해보자. 내가 네. 죽을 때까지 해보자. 그리고 네. 그걸 시도를 했어, 그때. 그리고 네. 쉬운 아홉에. 쉬운 아홉에. 예. 얼마 안 되네요. 네, 얼마 안 돼요. 네, 쉬운 이건 아홉에 좀- 다행히도 초등학교 졸업장은 있더라고요. 그 상황, 그 경력으로, 그 학력으로 그 세상을 살아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하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다가 죽자.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59에 중학교 과정 1년, 60살에 고등학교 과정 1년. 야. 검정고시로. 야. 근데 3년 대단한 동안, 거죠. 1년에 3년 과정을 다 마스터한 거죠. 와.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욕심을 못 내겠더라고. 왜냐면 우리 남편이 힘들어 하니까. 예. 제가 막 돌아다녀야 되고, 네. 뒷바라지 못 해주니까, 그 사업장에서. 음. 그래서 더 이상은 미안해서 말 못하고 그냥 참고 사는데, 세상에 공부를 안 하고 있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예. 밥만 해 먹고 사니까, 예. 또 몸이 이렇게 부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거워지면서 몸이 이렇게 부어. 맞아요. 정신만 쓰면 안 네. 되죠. 머리만. 부어오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무거워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다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때 딱 다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제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어떤 수련단체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수련을 하면서 예. 거기서 깨달았어요. 어. 내가 우리 남편하고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싫고 예. 이 사람이 너무 싫어서 예. 황혼에 나는 이혼한다 이런 각오를 살았는데 가만있어. 이건 무슨 고백 같아.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때가 있으셨네요. 그럼요. 그러던 어. 사람인데 거기에서 그런 어떤 교육을 받고 내 몸을 수련을 하고 하면서 모든 인간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갖고 내가 몸이 이렇게 아팠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서장 선생님 어디 종교는 종교가 있나요? 우리 내가 없는데 아버지가- 마음으로 본인을 다스렸다는 그렇죠. 얘기잖아. 예. 수련을 통해서 몸 수련 통해서 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딱 우리 남편을 이제 이렇게 포용을 했어요. 어.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싶어서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처음에는 이 여자가 이상한 뭐 먹었냐 이상한 거 그러게요.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그 딱 바꾸니까 그냥 그 다음서부터는 달라 건강이- 보이셨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몸을 생각해서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예. 또 그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예. 끊임없이 예. 몸을 놀리지 않고 운동해야 되고 예. 또 이 정신적으로 뇌가 건강해지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고 나서는 꾸준히 지금까지 실천을 하고 있죠. 아. 근데 지금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너무 제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인 것 같아요. 지금. 예. 맞아요. 황금기에 저희들을 만났네요. 그래서 또 선생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아 이거 뭐 마이 스토리 뭐 고백 같아요. 인생 고백 같아. 건강하고 다 그게 연결이 되잖아요. 예. 네. 그 저도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하고 결혼 후하고 이 몸이 확 달라요. 결혼 전에는 37kg를 해서 맨날 비실비실대고 결혼 전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은 맨날 쟤는 뭐 얼굴이 뭐 누리끼리 하고 뭐 막 비실비실거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결혼하면서부터 건강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잘 만나셨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미안한 게 남편한테 네. 애를 갖다가 둘째를 낳을 때까지는 제가 많이
병을 앓았어요. 어렸을 때는 뭐 악성 빈혈에다가 폐결핵에다가 갑상선에다가 그 다음에가 이제 애 둘째를 때까지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건강해지는 우와. 거예요. 네. 그거는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되는데. 그 힘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힘은 우리 애들 같아요. 저는 우리 애들을 볼 때마다 너무 이쁘고 너무 그래서 아, 이 애들을 낳게 해준 남편도 고맙고 이 애들이 나 엄마라고 선택해서 나와준 이 세상에 나와준 애들도 너무 고맙고 그때서부터는 내 마음이 고맙고 다 고마우니까 네, 맞아요. 이게 몸이 건강해졌을까요? 감사의 에너지가 그렇게 좋대요. 네, 그러더니 자꾸 남편은 몸이 나빠져요. 남편 그래서- 에너지를 뺏어왔나? 아,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한 2002년에 고비가 또 온 것 같아요. 그때는 누워 있어도 아프고 뭐 어떻게 해도 도대체 이 사지 육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종로 5가였던 것 같아요. 종로 5가 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꾸부정한 할머니가 이 야채 채소를 팔고 계시는 거예요. 노점에서. 네, 노점에서. 근데 그분을 보니까 내가 그분보다는 영양가는 더 좋은 거 먹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이도 젊고 네. 근데 왜 내가 저분보다 몸이 약하지? 그거는 뭘까 생각을 했는데 나는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아, 난 아파 이러고 그분은 살기 위해서 아파도 그 다음날 나오시잖아요. 새가 없죠. 움직이는 거다. 이건 움직이는 거다. 나도 움직여야겠다. 이래서 그 다음서부터 몸을 갖다가 그냥 확 움직이면은 과로가 되니까 조금씩 움직였어요. 네. 근데 그 순간에 그 시점에서 나한테 온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꽃이에요. 들꽃이에요. 네, 네. 그 들꽃에 관심이 있으면서 들꽃을 보러 산으로 다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움직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꽃을 볼 때마다 보물을 찾은 것 같고 아. 뭐 황량한 그 벌판에서 그 조그만 그 꽃들을 발견하면 그 만족도가 행복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약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였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움직여야지. 그때 이제 또 저한테 주어진 게 탁구예요. 바로 우리 동네 아파트의 관리실에 탁구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눈이 와도 칠 수 있고 그렇죠. 뭐 저기 비가 실내에서, 와도 실내에서 하는 예, 거죠. 아무 때나 가서 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거기서 매일 운동하지 또 산에 가서 또 그 환희를 들것을 보고 환희를 찾지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제2 전성기가 오는데 친구들이 나 이제 노미에 못 따라가 그리고 지금은 애들이 이제 뭐 무릎이 아파서 뭐 약 먹어, 뭐 허리 디스크가 해서 뭐 약 먹어, 뭐 식도염이어서 뭐 약 먹어 그러는데 저는 똑같이 식도염이 걸려도 꽃을 보는 순간에는 그냥 팍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게 아픈 거가 아니면 우울해졌다가 그 다음에 또 확 좋아졌다가 우울해졌다가 뭐 이러니까 이게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정신 건강에 보통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또 제2의 주체할 수 없는 건강에 사실은 아파요. 아픈데 이제 그 전정신경염이라고 병을 얻었어요. 근데 그 병을 얻었어도 그냥 마음이 즐거우니까 아, 이게 마음이 즐거우니까 또 하나 넘어가는 거겠지. 뭐 내가 늙으면 이 아픈 게 따라오기 마련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피하고 살 수 있으랴. 그래, 아프면 아파라. 나는 또 들꽃 찾아서 또 기쁘련다.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살아요. 약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죠. 그냥 기쁨으로 네. 그걸 건강을 지키고 계시는 근데 저는 그게 수련이나 뭐 이렇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무슨 특별히 노력한 거는 없고 그냥 저절로 아 이게 기쁘니까 아 기뻐 하고서는 소리치는 식의 네.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수련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체험하신 것들이 네. 다 그 환희심을 느끼셨잖아요. 네. 사랑했잖아요. 예.
그런 긍정적인 정보들은 내 몸 네. 에너지를 올려주고요. 네. 부정적인 정보를 자꾸 내가 쓰게 되면 에너지를 다운시킨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음. 꼭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음. 온도계 수은주가 네. 수은주가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도 사람한테는 그런 정보들이 주는 정보 정보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좋은 기분 들으면 기분이 업되고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이 다운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에너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해야 되고 예. 감사해야 되고 예. 하늘신 느낌 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건강이 네. 병이랑 내가 지금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근데 가족력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아버지가 67의 중풍으로 돌아가셨고요. 또 큰언니가 74살 때 또 심근경색 그걸로 수술도 못 해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언니가 71세 때인가 그때쯤에 7시간에 거쳐서 가슴을 열어서 심장 수술을 했어요. 아, 진짜. 근데 이제 우리 가족력이 있으시네. 그렇게 있어가지고 아. 지금 고지혈증이 있다고 그래도 나는 그걸 무시하고 싶거든. 예. 내가 건강한데 지금 예. 왜 그런 게 있어 하는데 예. 검사를 하면 나와.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먹고 있는데 예. 지금 이 건강이 오히려 지금 20, 30대 예. 그때 건강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힘은 더 약해졌을지는 몰라요. 예.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라 그럴까 빈혈이 얼마나 심했는지 먼 산에 아지랑이가 아롱아롱거립니다 할 때 그 아지랑이 배울 때 네. 왜 먼 산에가 아지랑이가 있어 내 눈앞에 있지. 그러니까요. 이제 옛 오빠랑 남동생 사이에 내가 끼어서 살면서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살아는 그 후나미 같이 쓰잘데기 없는 가시네다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살았어요. 남아 선호도가 너무 높아갖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뭘 맛있는 걸 오빠만 주고 나를 안 주면 안 먹어버렸어요. 그거밖에. 그래서 안 먹어버리면 나만 아쉽잖아. 나는 보리밥 주면은 밥도 안 먹고 살그머니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그게 항시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딸이라고 미워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안 먹고 허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한참 키우고 애 셋 키우고 살림하고 그럴 때는 시장에만 갔다 오면 들어놓고 싶었어요. 힘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끈기가 없어갖고 엄마가 맨날 같이 아이고 네가 내가 어렸을 때 보약이라도 먹였어야 되는데 그때 보약 먹일 게 어딨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상적인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살았어요.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아이들 키워놓고 시집도 보내고 군인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내가 스포츠 댄스를 배웠거든요. 네. 허리를 그때 다쳐갖고 또 허리가 아팠어. 네. 내가 그거 배우면 좋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배워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시작했는데 날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해요. 2시간 잡고 시간을 맞춰서 가면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 하고 2시간, 1시간 정도는 뛰거든. 그럼 땀이 엄청나요. 음악에 맞춰서 뛰고 같이 하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 그거는 운동을 많이 뛰는 운동이라 내가 팀에 맞춰서 또 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저씨 지금 안 나가려고 그러면 가끔 어떤 데는 내가 아이고 힘드니까 가지 말까 그러면 이 사람아 갔다가 오는 것도 운동이야. 아저씨가 누구예요? 남편. 그럴 정도로 그 운동이 그렇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13, 14년 됐나 봐요. 내가 다리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버스에서 휘청하는 바람에 무릎에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연골을 잘라냈어요. 다 다듬어냈어. 겨울만 되면 그게 추워지기 시작하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겨울에는 시장에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 저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어떤 분이 발끝치기를 해요. 그러면 맞아. 좋아진다고. 저도 그 얘기 네. 들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계속 좋았거든요. 올 겨울에 끄떡없이 지금 지나고 있네요. 그거 좋아요. 그래서 나 그건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건 권하고 싶어요. 아무튼 내가 건강하게 운동 많이 해주고 또 마음이 건강해야 첫째는 그렇죠. 응. 삼박자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먹는 거, 응. 운동, 정신 그래서 건강. 저는 앞으로도 운동 계속 할 겁니다. 아, 그게 앞으로 계획이세요? 네. 운동으로 스포츠 댄스로 계속 지키고 싶어요. 운동. 예, 잘하셨어요. 저도 한번 장남 선생님
춤추는 거 영상으로 봤는데 환상이죠, 진짜 환상. 멋있으시더래요. 한상이에요. 저도 얼마나 그때 부러웠는지 네. 또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마음만 있지 네. 실천을 못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하세요? 그 스포츠 댄스를 배우고 싶은 욕심은 있고 네. 시간은 안 되고 네. 그 요즘 이상하게 막 그 웬만한 거리는 차로 다니다 보니까 네. 또 걸을 시간도 없고 예. 그래서 하체가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 느끼기에. 예.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시간 되면은 예. 5분씩을 방에서 예. 아래층 울리지 않게 예. 탭 댄스를 춘답니다. 우와. 아니 한번 탭댄스를 보여주세요. 배우셨어요? 예? 아니 나 혼자. 그러니까 혼자서 맞아, 하시는데 혼자서. 이게 탭댄스야 하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네요. 댄스가 이렇게 스텝을 자주 밟는 거잖아요. 지금 예. 생각보다 하면서 그거를 제가 혼자서 그냥 노래 부르는 성어를 하고 나면 되게 몸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걸 느껴지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호흡하고 그 제가 하는 그 기본 체조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른 분들은 이렇게 뭐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어디 다니잖아요. 그래야만 되는 걸로 아시는데 저는 언제부터인지 돈 하나도 안 들여요. 네. 시간도 필요 없어요. 네. 집에서 집에서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해요. 청소기 안 쓰고 걸레 빨아서 구석구석 손으로 걸레질하면서 쪼그리고 앉았다 쭉쭉 늘렸다 왼손 오른손 뻗어가면서 이렇게 성수만 하고 나도 예. 굉장히 기분 그것도 즐거운 네. 마음으로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그럼요. 운동이지. 그럼요. 그거 힘들어서 아마 쩔쩔매고 하면 그건 노동이지 운동이 그렇죠. 아니야. 정말 좋아서 해야 된다니까. 맞아요. 즐기면서 맞아요.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잠깐이라도 쪼그리고 앉아서 저는 이렇게 수족관 이렇게 우리 구피 키우거든요. 네.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냥 편하게 앉아서 봐야 될 텐데 네. 운동을 하려고 쪼그리고 앉아요. 네. 그러면 엉덩이 쪼그리고 앉아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면 네. 하체로 힘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네. 뭐 걸레 하나 빨더라도 쪼그리고 앉을 때는 항상 엉덩이를 들어서 하체 네. 힘을 실어서 주고 아. 그렇게 5분씩 탭댄스 하고 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굴렁쇠 좀 할 수 있는 때 하고 어. 시간이 짬짬이 아무 때나 아. 서정 선생님은 자가 발전이 잘 되네요. 그 완전히 저는 뭐 네. 그 시간을 아끼려고 그러니까 운동도 네. 본인이 만들어서 운동도 그럼요, 하고 예. 또 지난번에 힘들었던 그 네, 스트레스도 본인이 어떻게 그렇죠. 날려버리고 네. 그러게요. 어깨가 자꾸 이렇게 굳잖아요. 네. 아, 옷이 이쯤에 많이 움직- 있잖아요. 움직여야겠구나. 근데 저희 몬트레 가보면 이렇게 철봉이 있어, 철봉. 예. 그 매달려서 철봉하는 그쵸. 거. 거기 매달려서 예. 늘려주고 예. 그런 것들 거꾸리 있으니까 한 번씩 거꾸로 해주고. 그래서 집에서 시간만 나면은 짬만 나면은 해요. 다리 들고 한 저기 1분씩만 누워서 똑바로 누워서 다리 쭉 뻗어서 45도 각으로 들고 팔 들고 이렇게 버텨보세요. 허리 바닥에 쫙 아랫배 힘주고 그러면 몸에서 치릿치릿치릿 하면서 그 힘이 척추가 근력이 엄청 좋아져요. 그리고 이 척추가 약해졌다 생각하면 그걸 조금 더 하고 강해졌을 때는 조금 안 하고 넘어가고 늘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제 몸을 관하고 하니까 저는 앞으로도 건강에는 모르겠어요. 이런 자신은 장담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맞아요. 약하고 앞으로는, 네. 병원하고 약국은 저는 안 가요. 네. 그럼 선생님은 층계 올라가려 그러면 층계가 척 있으면 그거 계단이요? 네, 계단. 저는 11층에 사는데 네. 가끔 쓰레기 버리고 올라갈 때 계단으로 올라가요. 오. 예, 일부러. 그러니까 무릎이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쿵쿵 내려오는 게 무릎에 관절에 힘 받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는 가능하면 살살하든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리하는 건 우리 나이에는 안 맞아요. 되고 딱 할 수 있는 양을 내가 몸이 알잖아요. 몸이 여기서 무리가 된다 싶으면 그냥 쉬어야 돼. 그리고 몸이 체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남들 막 어디 가서 돈 주고 시간 네. 버리고 하는 거 저도 안 하고 집에서 네. 활용하고 있어요. 아유, 예. 좋은 현상인데요. 건강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건강을 지킵니다. 저 같은 계단을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운동기구가 있었네. 그렇죠. 그리고 즐기고 그렇죠. 올라가면 네. 그게 운동이 된대요. 그러면 네. 얼마나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이니까 꽃을 못 보러 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방송을 해야지 되잖아요. 네. 제가 이거 말고 또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이거
노다독이 나를 갖다가 즐겁게 해주려고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네. 그 몸을 안 움직이고 집에만 이거 가지고서는 붙잡고선 씨름을 하니까 몸이 찌뿌듯하고 아 속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노동이죠. 그러니까 정신노동이에요. 예. 이거를 어떡하지? 이건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인데 즐거운 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네. 그러면 이게 오히려 건강을 해칠 것 같고 그렇죠. 또 이제 거기에 일을 갖다 자꾸 하다가 보면은 이 몸을 움직여야지 자꾸 일상생활에서 몸을 움직여야지 되는데 그럼요. 네. 하다가 보면은 자꾸 이렇게 파고들게 돼가지고 네. 이게 몸을 움직이는 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과제거든요. 다시 그 옛날에 아픈 시절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그건 진짜 끔찍해가지고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요새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 이제 다시 봄이 되면 다시 산으로 가서 근데 또 산으로 가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 또 걱정인 게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삐끗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가 보면 또 인대도 늘어나요. 그럼요. 그러면은 또 꽃은 보러 가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 발목에다가 또 칭칭 감고 가요. 그러면은 이게 또 골병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그게 참 좋은 건강 요법이었는데 건강을 유지해 주는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걸 갖다 그냥 인대 이거 발목 늘어난 거 이거 가지고서는 계속 어떻게 버텨야지 되나 카메라는 보통 무거워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걱정이 조금 있는데 그렇다고 이 정신적으로 이 제게 기쁨을 주는 거는 꽃만큼 이렇게 기쁨을 주는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고민 중이에요. 아직 그래서 저는 일단 발목을- 내 인생의 앞으로의 그 건강 요법, 기법, 뭐 계획은 못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발목을 다치셔서 그래요? 그쵸. 그 이제 경사가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 데를 갖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발을 갖다가 똑바로 못 걸어요. 그렇지. 그럼 발을 삐끗하게 걷거든요. 그걸 삐끗하게 걷다가 보니까 이게 발이 삐뚤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계속 이제 고생을 했는데, 근데 또 올해도 그러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계속 해야지 되나. 근데 일단은 역마살이 껴서 돌아다니긴 돌아다니는데 그게 조금 걱정이죠.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가까운 데 다니시고 평평한 길 찾아다니시고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게 가만 보면 건강도 자기 욕심을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을 하느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예, 꽃은 보러 가고 싶은데 내 몸은 안 따라가지고 이럴 때 무리해서 가면 이제 절대 좀 우리 문제가 나이에는 되고, 무리하면 안 그쵸? 돼요. 이제 인제는. 맞아요. 네. 다쳐도 회복이 금방 안 와. 네, 그렇죠. 항시 조심해야 되고요. 생활 속에서 네. 건강을 찾고 네. 예. 또 마음 편안하게 사시고 예. 예. 건강을 잘 먹는다고 또 운동을 많이 해준다고 또 그것만도 아닌 것 같고 그럼요. 네. 지금 두 분 보니까 오히려 그 마음에서 건강을 많이 더 찾으셨네. 그렇죠? 네, 정신이 건강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앞으로도 약 먹지 않고 그런 삶을 살기를 노력하면서 삽시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사시라고 여기서 작별 인사 드릴까요?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